이제 마지막 건강보험료 한번 보고 오늘 강의를 저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득세 신고 하셨죠? 처음 해보니까 어떠세요? 홈택스 자체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을 받거나 하는데 일반 납세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 저 입장에서도 이거 일반인들이 하기가 좀 무리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감면을 적용할 때 그리고 주택수가 많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물론 감면을 각 주택별로 적용하다 보니까 서식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조금 납세자 편의를 생각해 가지고 서식을 조금 좀 손쉽게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신고한 여러분들은 이제 소득세 신고 자료가 이제 넘어갑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11월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주택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크게 건강보험료 적용 대상자는 이제 세 가지죠. 직장, 지역,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피부양자로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서 지역가입자로 이제 돌아가면은 그동안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이 상당히 이렇게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면서 그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미 직장에서 보술 월액을 갖고 이제 보험료를 내고 있겠죠.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서 이 금액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그냥 요걸로 이제 땡치는 거고. 그래서 직장 가입자들은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소득 금액이 3,4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상 문제는 이제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는 피부양자들이죠. 지역 가입자로 돌아가면은 건강보험료가 보험료 부과 점수, 즉 보험료 부과 점수는 어떤 걸 갖고 산정을 하냐면 우리가 소득세 신고한 소득 금액,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세 번째 자동차, 요 세 가지를 갖고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당 189.7원 점수당 매겨가지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했었을 때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까? 이제 그게 문제겠죠. 설령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예요.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은 다 냈겠죠. 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니까. 근데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나는 지역가입자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득 금액이 안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금액이 안 나오는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1,000만 원까지는 소득 금액이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1,000만 원 등록한 사람이 1,000만 원까지 소득 금액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이 공제 금액 때문에 임대소득 금액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 이 공제 금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 수익 금액에서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 그러면 나머지 400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400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택 임대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으면은 아예 얘 자체가 적용 여지가 없죠. 그러면 여기가 뭐 100만 원이더라도 100만 원의 60%니까 여기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1,000만 원일 때 소득 금액이 안 나온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전제 조건이 다른 소득이 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요 경비가 60%가 아닌 50%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 원까지는 임대소득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2,000이 넘으면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금액, 즉 수익금액에서 경비를 뺀 이익이 3,400만 원까지는 직장에서 낸 걸로 끝난다. 근데 3,400만 원이 넘으면은 직장에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득금액이 3,4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료, 소득 원액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고, 이 3,4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2022년 7월 달부터는 2,000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대상자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피부양자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금액은 아까 그 산시계에서 소득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득 금액이 0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하신 그 요지는 뭐냐면, 이 소득 금액이 공제 금액을 차감한 이유가 소득 금액이냐, 아니면 필요 경비까지만 뺀 금액이 소득 금액이냐, 이제 그거 물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세청에 질의를 했는데, 소득 금액이 이 공제 금액 400만 원을 빼기 전에 소득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어떤 게 맞을까요? 공제 금액 빼는 거. 작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서식에는 소득 금액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다음에 소득 금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제가 책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거에 이제 올려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책을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3월달인가 서식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식을 보면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 빼고 공제 금액 뺀 나머지가 소득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한 거는 그쪽에서 잘못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은 공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뺀 이후의 금액이 소득 금액이다. 서식도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식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소득세 신고하면서 국세청에 아마 보도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입니다. 남편이 근로소득자인데 35% 세율 구간을 적용받고 있고, 부인인 내가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타소득은 없고. 그럼 내가 임대사업자를 일단 등록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등록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얘랑 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습니다. 2천만 원입니다. 그럼 필요경비 몇 프로 인정받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50% 인정받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제금액 얼마 받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200. 그럼 800만 원이 소득금액이 나오네요. 여기에 몇 프로가 적용되죠? 분리과세니까 14%. 그래서 12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2천만 원에 대해서 필요경비가 단순경비를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순경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1,200만 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 원을 뺐습니다. 1,000만 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1,200까지가 6% 세율 구간이에요. 그럼 세금 얼마 내죠? 63만 원 냅니다. 소득세만을 고려했었을 때 나는 분리과세로 해야 돼요? 종합과세로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하죠. 49만 원을 덜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왜? 소득세는 당연히 이게 적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남편은 근로소득자로서 35% 세율을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남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인을 그동안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겠죠? 한 명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으면 인적공제가 얼마 되죠? 150만 원이 공제가 되죠. 맞죠? 150만 원에 35% 하면 얼마일까요? 오히려 요 세이브 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과세, 소득세만 보고 종합과세로 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남편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배우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종합과세로 가면은 소득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여기는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원 이상 넘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가든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적공제 대상에서 100만 원 넘었을 때 제외되는 대상은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분리과세를 선택하면은 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 할지라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종합과세로 가면은 얘가 100만 원만 넘으면
소득금액이 있다고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종합과세를 선택했을 때 배우자는 인적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보통 살림하는 부인들이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연말공제 대상에서 싹 제외가 됩니다. 왜? 기본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 두 번째 이유는 주택 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가 2020년 12월 30일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감면을 받는데 2017년 12월 달에 주택임대차 활성화 방안에 보면은 이 감면 대상을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자로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물론 다툼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럼 2천만 원 이하의 종합과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배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있는 그대로만 해석했을 때는 감면이 안 될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로 이제 돌아갑니다. 지역가입자로 돌아갔어요. 사업자 등록이 있고 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기 때문에 돌아갔을 때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이제 점수당 금액을 이제 등급을 측정하겠죠. 그럼 볼게요. 얘는 소득금액이 얼마예요? 800. 얘는 소득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 얘가 훨씬 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만을 갖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여부를 판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근로소득자가 35% 세율이 아니면 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좀 길게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리과세를 택해가지고 조금 세금을 더 낼 수 있지만 다른 데서 훨씬 더 세이브가 된다 하면 나는 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시야를 넓게 갖고 폭넓게 좀 생각을 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2019년도에 대해서 이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한 소득 금액을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이제 통보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소득 금액을 갖고 올해 11월 달부터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아마 11월 되면은 한바탕 난리가 또 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30일까지 임대소득 신고한 자료를 갖고 내년 1년 동안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